중에서 이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아까 넘파이 배열이랑 리스트의 차이점을 이 있었죠. 이런 게 또 기출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각자 그 실습 파일 열어서 한번 써보실 수 있나요? 예, 다 쓰면 손들기 해주시면은 제가 적당히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들었을 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넘파이 배열이랑 파이썬 리스트의 차이를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어, 먼저 이름, 아, 잠시만요. 먼저 이 넘파이 배열은 리스트와 다르게 똑같은 타입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상에서 일렬로 배열이 되죠. 이 두 가지 차이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지는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기출인데, 이런 코드를 이제 결과를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이따가 직접 풀어보시고 답 질문이 점수 이상이 되면 답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쉐이프나 엔딩 같은 거보다는 아마 D타입이겠죠. 이게 파이썬 정수랑 파이썬 실수 이렇게 두 가지를 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결국에 m.array에 넘겨주었으니까 저 두 타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플로트 타입으로 모두 통일이 되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컴퓨터에 따라서 32, 64가 그런 건 차이 날 수 있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파이썬에서도 64비트 플로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넘파이에서도 아마 64비트 플로트로 아마 타입이 정해지게 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좀 약간 많은 배열에 대해서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8개의 배열에 대해서 타입이랑 쉐이프를 모두 구하시면 되고요. 네. 아,
그 린스페이스에서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어 이게 린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끝점을 포함하는데 끝점을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이제 true, false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즈처럼 이 경우에는 끝점이 포함이 안 되겠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각 생성 방식들에 대해서 타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엔드포인트는 폴스가 들어가도 어쨌든 5개의 크기를 가지도록 인스페이스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타입을 지정해 준 경우에는 그냥 타입대로 나오고, 그냥 인트를 넣었을 때는 인트 64 일반적으로, 플로트를 넣었을 때는 아마도 플로트 6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금은 플로트를 직접 넣어줬을 때 예시는 없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각 계열의 내용물이 어떻게 될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막 직접 노가다에서 쓰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일지 정도만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이 있을지 정도만 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딱히 특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과제는 그냥 특정을 할 때 내용물을 다 적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건데 사실 첫 번째 거 MT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랜덤한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나와도 큰 상관은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나와도 사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고 T타입에 맞춰가지고 플로트인 경우에는 이 숫자 끝에 점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불리언 같은 경우에 true, false에서 대문자가 쓰인다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거가 사실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음에는 이제 기초 변환 함수 같은 좀 다른 기초 코드를 짜는 부분을 연습해 볼 건데, 그 전에 위에서 그 세팅 부분에 이 부분을 눌러서 그 기본적인 함수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실행이 돼 있어야 아래 코드가 아마 실행이 원활하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기초변함수에서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어레이1을 어레이2의 쉐이프로 리쉐이프를 한 뒤 반환하고 아니면 만약 이 리쉐이프가 안 되면 어레이2를 그냥 그대로 반환하는 코드를 짜야 되는데
이거 트라이 익셉트를 쓰지 않고 하려면 이 리쉐이프가 되는 조건을 활용하면 되겠죠. 한 2분 정도 있다가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리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전체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 결국에 또 변환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칸을 못 채우거나 아니면 남는 숫자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리쉐이프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체 개수가 같은 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 차원마다 결국 개수를 다 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이즈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사이즈라는 멤버를 사용하면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따라서 사이즈가 같으면 리쉐이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 어레이트를 리턴하게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쉐이프를 할 때 그 다른 어레이에 쉐이프 변수를 그대로 넣어주면 모양이 똑같게 변환을 할 수 있고요. 정렬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다 해볼까요? 첫 번째 거, 그럼 첫 번째 거는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 거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어. 이거 문제 풀 때마다 다 푸셨으면 손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매 문제마다 풀었다면. 네, 이 문제를 풀려면 키를 정렬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키를 정렬한 결국에 그 순서를 알아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디를 최종적으로 재배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키 배열이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는지를 가져와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아그소트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그소트를 사용해서 키에 대한 순서 바뀜을 가져오고, 그걸 아이디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아그소트한 결과물을 그대로 인덱스에 넣었다는 점인데, 아그소트한 게
결국에 정수가 몇 개 들어있는 그런 또 새 배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배열을 가지고 인덱싱을 하면 그 순서에 맞춰서 어레이가 바뀌게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키를 기준으로 역시나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엔 앞에 거를 뒤에 거랑 매칭되고 뒤에 거만 정렬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뒤에 거를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뒤에 거만 정렬시키고 앞에 건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거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이제 악솔트로 가져오고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만 정렬을 해야 되니까 뒤에 부분을 잘라서 가져오고요. 그걸로 어레이를 다시 재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놔두고 싶다. 대응대로 놔두고 싶다 하면은 아크소트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소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아크소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잘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좀 중요한 거인 2번이랑 5번을 풀어볼까요? 다 풀 필요 없고 2번이랑 5번만. 그리고 다 풀었으면 손들기를 해주세요. 아, 네. 그러면 이거 이제 2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답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결국에 위에 거는 0번, 2번을 이제 첫 번째로 자르니까 중간에 있는 5개가 날라가겠죠. 이게 날라가고 이렇게 2개만 남을 텐데 이 2개 중에서 1번부터 3번을 제외한 것까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가져와지니까 0, 1, 2에서 2, 3이 가져와지고 여기서 12, 13이 가져와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인덱스 방식이랑 여긴 똑같은데 그래서 배열을 넣으면 그 배열 번째만 배열에 있는 정수 번째만 가져온다라는 걸 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A에서 특정 조건이 있는 거를 가져올 때는 결국에 이게 불리언이 들어가 있는 행렬이잖아요. 트루폴스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지금 3으로 난 나머지가 0인 것들만 모여 있게 되는데 그 모여 있는 거만 이렇게 가져오면 그냥 그거를 일렬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 3, 6, 9, 12, 15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배열에 있는 순서대로.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드 캐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해보시고 이거 의미가 뭔 뜻인지 알겠다 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각각 어떻게 동작한 거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네, 이 문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인덱싱을 이용한 거죠. 일반적인 파이썬산 인덱싱이랑 똑같으니까 그거를 두 축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0011, 13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묶어보면 이런 순서상이 4개 나오죠. 그래서 0,1에 있는 원소, 0,3에 있는 원소, 1,1에 있는 원소, 1,3에 있는 원소를 이 리스트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1357이랑 1357이 둘 다 나오게 되는데 쉐이프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답지에는 답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에 어디를 가져올지가 중요한데 A1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덱싱에서 그걸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상으로 돼 있는 경우에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런 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기 함수는 편편수랑 평균은 뭐 그냥 함수를 쓰면 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가구당 소득을 담고 있는 어레이에서 인생회복지원금을 1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소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음, 네 상위 10%가 15만 원만 받으니까 상위 10%가 되는 최소의 소득을 이 어레이에서 구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를 구하기 위해서 특정 분위까지를 구하는, 특정 퍼센트까지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도 풀면 손 들어주시면 돼.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 numPy에 있는 퍼센타일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여기서 지금 상위 10%니까 하위 90%라고 할 수 있죠. 하위 90%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90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벡터에서 사용한 연산은 음, 이거를 한번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네. 이 문제를 푸셨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함수 같은 게 기억이 안 나면, 어, 아직은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numPy 같은 거 공식 사이트 가서 문서 같은 거 들어가서 이렇게 레스포런스 가면 여기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서 아마 음, 여기 가면 네, 이 함수가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런데 찾아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지금 아니면은 그 1차시에 배부된 PDF 같은 걸 보셔도 되고 사실 함수 이름 정도는 알려주거든요. 결국에 대화 시험을 볼 때. 그래서 함수 이름까지 막 디테일하게 외우겠다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다 푸셨나요? 혹시 답을 안다면 마이크를 켜고 그 답을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채팅으로 해도 되고. 근데 그 푸는 방법이 이렇게 풀라고 유도한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이용해가지고 그 각각 이기는 횟수를 세가지고 그 횟수로 이 부분을 썼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의도한 거는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썸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넘파이라는 게 사실 포문을 안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쓰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게 목표니까 최대한 넘파이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더 많은 득점을 하면 세트가 승리한다 그랬으니까 그 득점을 비교해서 각각 몇 세트를 승리했는지 계산하면 되고요. 이게 결국 비기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각각 이긴 횟수를 이렇게 세서 더 큰 쪽으로 가면 될 건데 이 코드에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를 알 것 같은 분 계신가요? 그 상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했을 때 승리해야 되는데 그 동점하거나 뭐 그런 것인가요? 우선 동점 같은 경우에는 썸을 할 때 둘 다 폴스로 들어가서 동점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양쪽이 다 5승씩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B가 이긴 걸로. B가 이긴 걸로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빈칸만 채우면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물론 아래 같은 경우에는 A가 이기는 경우니까 그 상관없는데 실제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반대를 이렇게 해주고 이게 둘 다 아니라면 뭐 문제에서 뭐 무승부를 출력하라거나 이렇게 아마 문제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제는 어레이 각 이제 원수의 약수의 개수의 합을 구해라. 하는 문제인데, 어, 네, 약수의 개수의 합을 이제 각 수마다 약수의 개수를 계산해서 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 한번 풀어볼까요?
이때 그리고 약수의 개수를 세는 방식은 그냥 막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만보다 작으니까 만보다 작은 수들 중에 수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나눠지면 나눠지는 개수를 세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포문은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결국에 각각에 대해서 1부터 만까지 숫자를 나눠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배열 계산만으로는 이런 걸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에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해야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걸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뭐 답을 알려드리자면 이 어레이를 리쉐이프해서 축 방향을 바꾸고 그냥 어레인지한 거를 한쪽에다 넣어주면은 결국에 각 원소들에 대해서 각 수로 나눈 거가 나머지들이 이제 여기 있는 개수에다가 만을 곱한 크기가 나오겠죠. 거기서 나머지가 0인 것들을 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 각각에 대해 약수의 개수의 합이 나오겠죠. 왜냐면 각각에 대한 약수만큼 한 줄에 0인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다 더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의 합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브로드캐스팅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브로드캐스팅 안 쓰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사실 안 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포문을 대체할 때 인덱스를 만까지 넣는 것보다 그냥 브로드캐스팅을 쓰는 게 더 빠르다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실행 결과랑 50 미만인 원소와 인덱스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거는 우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이것도 브로드캐스팅 해서 빼는 문제니까 나중에 미루도록 하고 50 미만인 원소의 인덱스를 모두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써볼까요? 50 미만의 원소의 인덱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까 비슷한 게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계속 이게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트레인 밸류 개수를 세는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그 경우에 true는 파이썬 1로 false는 0으로 처리돼서 그런 경우에 B점 썸을 하면은 그냥 true인 개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50 미만인 원소를 그러니까 true, false로 구해지는 걸 했었죠. 그래서 뭐 어레이 이름을 뭐 이미 어레이가 뭐 대충 정의가 돼 있다고 해. 대충 정의가 돼 있다고 하면 num파의 어레이로 그러면 어레이에서 50 미만인 거를 결국에 뽑아서 이러면 true, false 어레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레인지로 전체 배열의 0부터 그러니까 배열을 각 원소가 그 원소의 인덱스인 그런 배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어레이의 크기만큼 만들어야겠죠. 뭐 0, 1, 2, 3, 4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 하면 0에서 아니죠. 사이즈. 물론 이건 1차원일 때를 가정한 거고요. 아무튼 어레인지에서 이렇게 불리언 어레이로 팬시 인덱싱을 해주면 그 트루인 인덱스들만 이렇게 뽑혀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는 np.wher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저 어레인지 쓰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떼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np.wher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디션을 넣어주면 그에 맞는 위치를 어레이로 반환을 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팬시 인덱싱이랑 어레인지로 사용을 한 거고요. 이때 거 평균을 구하는 거는 그냥 함수 쓰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또 사용을 했었던 이거 할 때 사용을 했었던 브로드캐스팅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 볼 건데 사실 이것만 다 풀어도 아마 넘파이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거고요. 실제 기출에서는 1번만 풀어볼까요? 2번은 좀 나중에 하고 1번에서
1에서 6번을 우선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푸셨으면 그리고 손 들기 해주시고요. 네. 한 명만 더 풀면 할게요. 죄송한데 혹시 5, 6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이 파일이 혹시 안 올라갔나요? 그 과제 쪽에 복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화면 보면서 풀고 있거든요. 사본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어, 저만의 같긴 한데 이유를 잘 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러면 제가 해당 파일 그냥 IPYM 파일로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풀어보자면, 결국에 각 어레이들의 쉐이프를 잘 구하면 되는데, 여기 그냥 숫자가 있거나 넘파이 어레이가 안 된 게 있으면
계산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numPy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어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쉐이프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투플이죠. 그냥 한 개가 들어있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가 이제 3,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이 될 때 11로 채워지기 때문에 잘 브로드캐스팅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 쉐이프가 2, 3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쉐이프가 3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브로드캐스팅이 될 때 디멘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1,3인 쉐이프가 되고 결국에 얘도 1이니까 브로드캐스팅이 돼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2,3이랑 3,2가 되죠. 쉐이프가 각각. 그래서 2랑 3은 사실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 하나가 1이거나 둘이 같아야 돼서 조건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3,1이 되고요. 쉐이프가. 얘는 1,3이 쉐이프가 되는데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지금 1이 한쪽에 무조건 있죠. 이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이 되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도 2,3, 2,2. 그래서 쉐이프가 각각 이렇게 되기 때문에 3, 2가 같은 축에 있어서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2,3이랑 2,1이죠. 그래서 얘는 3, 1이라서 한쪽에 1이 있어서 둘이 다르지만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가 답이 되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 문제인데 이것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에서 더하기나 빼기 같은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A랑 B를 브로드캐스팅해서 어떤 크기가 나오는지를 집중해서 할 거고요. 숫자는 뭐 딱히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크기만 구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 점 T는 그 축끼리 뒤집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개에서 C의 쉐이프를 다 구하셨다면 혹은 에러가 났는지 여부를 다 구하셨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덧셈, 뺄셈, 곱셈, 덧셈 이렇게 네 번의 연산을 할 때 결국에 이 연산들은 두 개를 다 브로드캐스팅해서 크기를 맞춘 다음에 각 원소에 대해 하는 연산들이잖아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여기는 3, 3이고 크기가 2죠. 근데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팅 할 때 아까도 그랬듯이 아까 똑같이 앞에다가 1을 붙여서 개수를 맞춰주고 여기서 이제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2랑 3이 같은 축에 있죠. 그게 이래서 얘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고 에러가 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 1이 있고 거기서 3개가 있고 2개가 있는 형태고 그 경우에는 1이 있고 3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나 앞에 1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1, 3이랑 1, 3이면 뒤에 1을 붙여서 브로드캐스팅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쉐이프의 앞쪽에 1이 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쉐이프가 1, 2, 3이 되고요. 쉐이프가 2,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1이 붙어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브로드캐스팅이 되고요. 결국에 뭐 딱히 차이 나는 거가 없어서 값이 복사가 되진 않지만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이 경우에는 크기가 3,2 이 경우에는 2,3인데 2,3을 전체시켰으니까 3,2가 되겠죠. 결국에 이 경우에도 캐스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에러가 나고요. 뒤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이것도 시행 결과는 제외하고 쉐이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여보세요. 그리고 비교 연산도 다른 연산들이랑 똑같이 각 원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이 되고요. 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좀 빠르게 각각 배열의 쉐이프를 구하는 걸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배열의 쉐이프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좀 괄호를 쓰고요. 가장 안쪽에 3개가 묶여 있으니까 3을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숫자들을 붙일 건데, 3개씩 있으니까 이 배열 3개짜리를 이미 고려를 했으니까 숫자 하나로 바꾸고, 네, 요 뒤에 것도 숫자 하나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에 가장 안쪽에 2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2를 앞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층 한 층씩 없애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온 최종적인 숫자들이 최종적으로 이 쉐이프가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배열과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가 2,3이고 얘를 1, 마이너스 1로 리쉐이프를 했으니까 우선은 1를 적어주고 이 뒤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둘의 사이즈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경우엔 6을 넣으면 둘의 사이즈가 같게 되죠. 따라서 2,3과 1,6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돼요. 왜냐하면 3과 6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둘이 배수 관계여도 한쪽이 1이어야지만 브로드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고 에러가 납니다. 아까 같은 방식으로 또 쉐이프를 구해주면 2,3이 나오고, 이게 A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쉐이프가 2만 나오죠. 이때 항상 브로드캐스팅은 앞쪽에다가 타운을 추가해서 개수를 맞추기 때문에 앞에 1을 추가해주고, 이게 딱 봤을 때 3과 2가 같은 축상이 있으니까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고요. 1, 2, 3, 4가 있을 때는 4,1이 되겠죠. 가장 안쪽에 원소가 하나만 있고 그 원소가 하나만 있는 행렬이 4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3이 될 텐데,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위해서 디멘션의 개수를 맞춰주면 1,3이 되고요. 4,1인 행렬과 1,3인 행렬은 이제 개수가 다른 축들에 대해서 다 한쪽에 1이 있으니까 브로드캐스팅이 되겠고, 이때 결과물로는 4,3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래 것도 2,3과 3을 브로드캐스팅 할 때는 앞에다 1을 붙여주고, 2와 1밖에 차이 나는 게 없으니까 제가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2,3인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앞에 거 2개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고 뒤에 거 2개는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그가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니 시험 시간에 실제로 약간 풀 수 있는 좀 어려운 연습 문제를 보자면, 이제 numPy를 이용해서 홈은 없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구현하는 걸 해볼게요. 네,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말은 돼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 수들을 모으면 되겠죠. 풀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요 밑에 것도 돌려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약수의 개수의 합을 세는 방식을 위해 사용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 과등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여기서는 합을 구할 때 약간 다르게 해야겠죠. 각 수에 대해서 약수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답을 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먼저 A를 리쉐이프해서 한쪽은 뒤쪽에 1을 붙이고 한쪽은 브로드캐스팅을 앞에 1을 붙여서 나머지가 0인 걸 구해주면 이제 어떤 수가 어떤 수로 이제 배수가 되는 그러니까 약수를 그러니까 어떤 수가 어떤 다른 수의 약수인지를 모두 모아놓은 행렬을 만들 수 있고 걔네를 한쪽으로 쭉 더하면 각각에 대해서 그것의 약수인 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수에 대해 약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게 2가 되는 경우를 모두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트루 폴스 행렬이 나오니까 그걸 인덱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A에다가 한 번 더 인덱싱을 하고 따라서 이 결과물로는 이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들의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결국에 소수들이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모든 1, 2, 3, 4, 5까지의 수를 1, 2, 3, 4, 5까지의 수를 1, 2, 3, 4, 5까지의 수로 이제 나머지를 하고 그걸 다 모으는 과정을 파이썬인 포문으로 하게 되면 많이 느려져요.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있는 정수 연산이랑 여기 있는 정수 연산이랑 기본적인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파이썬은 28바이트짜리 엄청 큰 정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이 훨씬 느리고 게다가 포문으로 하는 거와 또 차이점이 이거는 아무래도 파이썬에 있는 코드가 많다 보니까 실행 속도가 느려져요. 그 최적화를 좀 더 못하니까 그 실행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건 이미 충분히 잘 최적화된 코드에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빠르고 뭐 약간 답설을 좀 하자면 이 같은 경우에는 CPU에 있는 약간 좀 더 복잡한 명령어들을 다 사용해서 하는데 이건 단순한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령 수가 많아져서 느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파이썬이 일반적으로 더 느립니다. 이것보다. 네, 그리고 다음 예시는 론체 변환 행렬 구하열한데 그 요 수식을
넘파이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그거를 그냥 요 행렬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아래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위에 것처럼 한 거를 노가다를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그냥 혼자 풀어보는 걸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딱히 과제로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혼자 해보고 이따 답지 올려드리면 그걸로 각자 시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모두 그냥 사실 사소한 아까 못했던 수업 관련 사소한 얘기만 하고 좀 끝낼 거니까 잠깐 딴 데 가셨어도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잠시만요.